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묻어둔 진심이 피어오르는 시간. 밤밤야화입니다. 마을 전체를 달달하게 절여버린 설탕 김치부터 이열치열 찜질방 간호까지 아내 옥분이가 만든 지옥의 요리를 웃으며 삼키고 아내를 하늘처럼 모시는 천하장사 판석이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미각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판석이는 왜 이토록 옥분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3부에서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가슴 시린 비밀과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월이 흘러 매일 아버지에게 혼나던 칠복이와 팔복이가 어느덧 장성의 수염이 덥수룩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마루에 앉아 탁주를 들이켜는 판석의 곁에 첫째 칠복이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장가를 가보니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냐? 내 마누라가 밥을 안 주더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어머니 요리가 맛없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부터 궁금했는데 아버지는 어찌 평생을 그리 맛나게 드십니까? 혹시 미각을 잃으신 건 아니지요? 판석은 탁주 사발을 내려놓고 껄껄 웃으며 밤하늘의 둥근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칠보가, 너는 내 얼굴이 어떠냐? 네, 뭐, 듬직하시죠. 덩치는 산만하시고 수염은 산적 두목 같으시고. 그래, 맞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이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덩치는 큰데 얼굴은 험상궂으니 마을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 부르며 피했지. 판석의 과거는 철저한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움막에서 홀로 나무를 하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하게 추운 겨울날이었다. 사흘을 꼬박 굶은 판석이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다 그만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던 그때 누군가 판석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 옥분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기로 소문난 처녀였지만 가난 탓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참이었죠. 이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얼른 일어나세요. 옥부는 쓰러진 판석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도리를 풀러 판석의 굵은 목에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얼어붙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판석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먹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판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주먹밥이었습니다. 밥은 설익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고 소금 대신 쓴맛 나는 약초 가루를 넣었는지 혀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석의 굵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불쌍한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손길과 음식, 맛. 맛있소. 정말 맛있소. 내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요. 판석이 울면서 허겁지겁 먹자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사실 제가 요리를 좀 못해서 걱정했는데 입에 맞으시다니 제가 평생 해드릴까요? 그날 판석은 맹세했습니다. 이 여자가 주는 음식이라면 그게 독약이라도 나는 달게 씹어 삼키겠다. 내 평생 이 여자의 발 아래 엎드려 방패가 되리라. 이야기를 마친 판석이 칠복이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칠복아,
내 어머니의 요리엔 간장이나 소금은 없을지 몰라도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한 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 입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난 진수성찬이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버지는 정말 강철 위장을 가지셨네요. 어제도 꿀 넣은 동치미 드시고 밤새 화장실 가셨으면서 이 녀석이 감동을 깼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 판석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판석이가 옥분의 요리를 먹고도 환갑까지 살다니 이건 의학적 기적이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환갑잔치 날 옥분은 비장한 각오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내 서방님 무병장수하시라고 특별히 장수명 국수를 뽑을 거야. 가족들이 뜯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잔치상 한가운데 옥분표 장수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수 면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옥분은 국수가 끊어지면 명이 짧아진다는 속설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은 나머지 밀가루 반죽을 자르지 않고 그냥 동아줄처럼 꼬아서 삶아버린 것입니다. 그릇에는 국수가락이 아니라 굵디 굵은 밀가루 밧줄 한 가닥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물은 색깔을 예쁘게 내겠다며 치자를 통째로 들이부어 형광 노란색 빛을 띠고 있었죠.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게 국수여, 구렁이요? 국물이 왜 야광빛이 나? 저거 먹으면 밤에 눈이 법눈처럼 빛나겠는데? 하지만 주인공인 판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 임자, 내 무병장수를 위해 이렇게 튼튼한 면을 뽑다니. 역시 내 마누라야. 판석은 그 굵은 면발을 입에 물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우거우거 씹는 소리가 났습니다. 면이 너무 굵고 덜 익어서 마치 집신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 가닥으로 이어진 면이라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컥컥거리면서도 끝까지 면을 끊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쫄깃함이 아주 소 힘줄 같구나. 판석이 눈을 까디집으며 면발을 다 삼키자 옥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서방님, 이제 100살까지 끄떡없겠어요. 그날 밤 판석은 급체로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옥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자 덕분에 내 위장이 아주 튼튼해졌어. 고마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판석과 옥분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판석의 산만하던 덩치도 작아졌고 옥분의 고운 얼굴에도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판석은 여전히 옥분이 가는 길에 돌부리가 있으면 발로 차서 치워주었고 옥분은 귀가 어두워진 판석의 귓가에 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평생 바위처럼 단단할 것 같던 판석이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칠복이, 팔복이를 비롯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판석은 흐릿한 눈으로 더듬거리며 옥분을 찾았습니다. 임자, 어디 있어? 저 여기 있어요, 서방님. 제가 기운 차리시게 죽 끓여올까요? 옥분의 말에 죽어가던 판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니, 안 돼. 절대 부엌엔 들어가지 마소. 가족들이 눈물바다 속에서도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석은 숨을 헐떡이며 옥분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자, 내 마지막 소원이요. 부엌엔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내 손만 잡아주오. 옥분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판석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내가 평생 맛없는 밥만 해먹이고 무거운 짐만 지게 하고 다음 생에는 요리 잘하고 힘센 여자 만나세요. 나 같은 거 만나지 말고. 판석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다음 생에도 나는 임자랑 만날 거요. 정말요? 제가 요리 못해도요? 대신 다음 생에는 판석이 옥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임자가 남자로 태어나시오. 그래서 내가 임자한테 맛있는 밥 평생 해줄게. 임자는 그냥 내 등 뒤에서 받아먹기만 해. 알겠지? 그 말은 판석 나름의 지독한 사랑 고백이자 옥분의 요리에 대한 유쾌한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옥분은 엉엉 울다가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해요.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살게요. 그래. 약속했다. 판석은 옥분의 손을 뺨에 댄 채 아주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눈 내리던 그 겨울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주먹밥을 삼켰을 때처럼 배부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판석이 떠나고 그의 겨울, 옥분도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가에 자라난 나무에 열린 과일들이 유독 맛이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었던 것입니다. 과일을 맛본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마 저승 가서 판석 할아버지가 옥분 할머니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계신가 봐. 맞아. 옥분 할머니는 옆에서 간이 딱 맞네. 하며 웃고 계시겠지. 지금도 그 마을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보, 판석이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아니면 내 요리 한번 맛볼래? 그러면 남편들은 기겁을 하며 아니요. 당신 요리가 최고지. 하며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요리치 아내와 그녀를 목숨 걸고 사랑했던 천하장사 남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 달콤한 전설을 남기고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단밤야화, 부엌의 파괴자와 그녀를 모시는 산적 3부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요리보다 조금 짜고 맵더라도 서로를 향한 정한 스푼이 진짜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서툰 모습도 오늘은 옥분이의 주먹밥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밤을 잊게 만들 더 재미있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밤도 달콤하고 따뜻한 밤밤 되세요.